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 소식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6일 대한민국 법조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관련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 소식입니다. 이 사건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것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 백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공판은 윤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 4가지 중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자 피고인의 최후 진술까지 포함된 결심 공판으로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총 10년의 징역형을 구형하며 법과 공공질서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과 특검팀이 제기한 주요 혐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크게 5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첫째,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입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공무집행을 저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 5년형이 구형될 정도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에 명시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여기에 특수라는 단어가 붙으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이 가중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단순히 체포를 거부하는 수준을 넘어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조직적으로 저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체포영장의 적법성 여부 등을 다퉜으나 특검은 방해 행위 자체의 위법성 입증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둘째, 국무위원회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혐의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특정 국무위원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입니다. 헌법과 계엄 관련 특별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적법한 국무회의 절차를 통해 심의하고 의결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회의를 구성함으로써 국무위원 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혐의는 단순히 국무위원 개인의 권리 침해를 넘어 국가의 중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이라는 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셋째, 허위공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공식 문서를 왜곡하고 중요 통화 기록이 담긴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의 중대사를 대중에 알리는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넷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입니다. 허위로 작성된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혐의입니다. 공문서는 공적인 기록으로서 그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형법상 공문서의 허위 작성 및 행사는 엄중히 처벌되며 이는 공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와 다른 내용을 담은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려 했거나 사용한 뒤 폐기함으로써 공문서의 진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형이 구형되었습니다. 마지막 5째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이는 첫 번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맥락을 같이 하지만 특정 기관의 영장 집행을 직접적으로 저지했다는 구체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중심으로 한 내란 관련 재판 중 하나로 특검팀은 이러한 혐의들을 종합하여 징역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하여
발생한 일련의 행위들이 단순히 정치적 논란을 넘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공문서 관련 범죄, 그리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기록물 삭제 폐기 지시는 공용서류관리법과 공직자의 직무, 범위 관련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재판 진행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날 공판은 오전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참석 여부, 계엄 관련 논의 내용 등에 대해 증언하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증인신문이 끝난 후에는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함께 구형이 이루어졌습니다. 특검은 각 혐의별로 구형량을 제시했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징역 5년, 비상계엄 이후 허위공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에 징역 3년,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하여 총합징역 10년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구형과 함께 이 사건이 국가의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특검의 기소가 과도하며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했거나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무죄 또는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최후 진술은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히고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할 말을 전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거나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재판부는 선고기일 지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선고는 내년 2026년 1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란특별검사법 제11조에 따라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요건을 고려한 일정입니다. 이 법 조항은 내란 관련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추가 기소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에 배당되었으며 당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습니다. 형사합의 35부가 선거 및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라는 점도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더합니다. 이미 내란 혐의, 즉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기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 지귀현 부장판사 심리로 심리 중이며 법조계에서는 공소제기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안양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법연수원 32기입니다. 2006년부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4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으며 광주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 수원지법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재판장으로 부임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력은 이번 재판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내란 관련 4개 사건 중 처음으로 종결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사건들의 판결 경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의미를 남길 판결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 사건의 진행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해 심층적으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